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유치권 문제. 이게 과연 피해야 할 덫인지 아니면 숨겨진 보물인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은 경매 토지가 나왔는데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무서운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기회에 과감하게 베팅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돌아설까요?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잘만 알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자, 먼저 도대체 이 유치권이란 게 뭐길래 다들 이름만 들어도 겁을 내는지 그 함정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시작이 되니까요. 유치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누군가 이 땅이나 건물에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다 받을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하고 합법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땅을 낙찰받아도 이 빚까지 덤으로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항상 법적으로 타당한 걸까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구별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핵심은요, 의외로 진짜 간단한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공사업자가 못 받았다는 돈이 땅 자체를 위해서 쓴 돈이냐, 아니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쓴 돈이냐, 정말 딱 이 차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 하나에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자, 여기서 결련성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요. 말이 어렵지 그냥 서로 관련이 있냐 이겁니다. 경매로 나온 게 토지잖아요. 그럼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그 공사비가 토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땅을 평평하게 다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옹벽을 쌓는 공사비. 이건 토지 가치를 직접 올린 거니까 관련성이 인정돼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건물 올리려고 기초공사한 돈은요? 이건 건물에 대한 빚이지 토지에 대한 빚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건물 공사비 가지고 땅에다 유치권 행사 못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 기초공사만 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유치권자가 땅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거 치워! 하고 철거 소송까지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갑자기 상황이 확 달라 보이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입찰자한테 훨씬 유리한 게임인 거죠. 근데 말이죠. 법적으로 내가 맞다는 걸 아는 거랑 실제로 내 땅을 깔끔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전 전문가들은 보통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협상가의 길입니다. 좀 실용적인 방법이죠. 사실 유치권자들도 자기들 주장이 약한 걸 알면서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겁져서 어설픈 입찰자들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거죠.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사비 좀 보태드릴게요 하면서 소액의 합의금으로 빠르게 끝내는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칙대로 가는 소송가의 길. 법대로 합시다 하면서 소송 걸어서 불법 구조물 싹 밀어버리고 내 권리를 100% 찾는 거죠. 자,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결국 여러분의 상황에 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은 좀 없어도 시간은 많다. 아니면 나는 시간 끄는 거 딱 질색이고 돈으로 해결하는 게 편하다. 이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결국 나만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딱 3단계 테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단계 테스트입니다. 첫째, 현장에 있는 게 제대로 된 건물인지 보세요. 지붕, 기둥, 벽.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법적으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철거가 훨씬 쉽다. 나한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빚의 정체를 파악하세요. 공사비 내역을 봤더니 땅 고르는 비용이 아니라 건물 기초공사 비용이다? 그럼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무효입니다. 끝. 셋째, 진짜로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의 생명은 점유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펜스도 허술하고 사람도 없고 그냥 방치돼 있다? 그럼 점유가 깨진 거라 유치권 주장에 힘을 잃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신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 버튼 누르기 바로 직전에 꼭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첫째, 서류 확인. 법원 매각물건 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둘째, 무조건 현장 방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이게 땅을 위한 공사인지, 건물을 위한 공사인지, 점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낙찰 받았을 때 나는 협상으로 갈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나만의 시나리오를 미리 딱 정해두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이 규칙들을 알고 나니 유치권이 그냥 무서운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기회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 법적인 디테일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갈 때 그 안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